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한국경제 대공황 임박 2차 폭락 주의하세요 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한국과 세계의 경제 상황과 각 종목별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비트코인하고 나스닥의 중요 변곡점도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 최근에 한 이틀 동안은 상승 추세를 보여줬었어요. 삼성전자가 바닥권에서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도 같이 반등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현재 하락 추세는 IMF 당시보다도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고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 때 그러니까 이런 경제 위기 때 그럴 때도 볼 수 없었던 정도 수준의 어떤 강력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무언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경제에 나침반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부터 제가 되게 흥미로운 사실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현재 최근에 살짝 반등을 하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이렇게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어들면 삼성전자 주가도 줄어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면은 코스피의 답이 다 나오거든요. 진짜 재밌는 놀라운 삼성전자 주가뿐 아니라 코스피 주가까지 다 나오는데 지금 2020년대 들어서 갑자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갑자기 줄었다가 갑자기 확 늘고 줄어들다가 늘다가 다시 줄어드는 이런 트렌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본 차트거든요. 어디서 봤더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코스피 차트에서 똑같은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바닥을 찍고 코로나19 끝나고 쭉 늘어나면서 코스피 주가도 쭉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쭉 줄어들면서 코스피도 같이 줄어들어요. 이제 판매량이 다시 늘어나면은 코스피도 상승하고 다시 줄어드니까 코스피도 다시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땐 어떠신가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그리고 코스피 주가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결론적으로는 여러 다양한 이유 때문에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스마트폰이나 반도체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되게 높잖아요.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코스피는 세계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결정짓는다고 봐도 무방해요. 심지어 선행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쭉 올라가다가 2021년 이제 초중반 때 정도의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기 시작해요. 갑자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감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코스피가 이제 2022년 되기 전에 조금 몇 달 지나고 나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어드니까 코스피 주가도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2022년 중반 때부터 슬슬 스마트폰 판매량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코스피도 어때요? 2022년 하반기부터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스마트폰 판매량이 코스피를 선행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다시 고점에서 줄어들기 시작해서 0포인트 이하를 건드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판매량이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년 대비 증감률 말고 실질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꾸준히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2021년 이래로 계속해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경제가 어렵다라고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이 어쨌든 저렴한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가전제품 같은 거다 보니까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면 스마트폰 1, 2년 있다 바꿀 거를 3, 4년 있다 바꾸고 이런 식으로 소비를 덜 하게 돼요.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도 은행 계좌는 없어도 막 아프리카 이렇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국가들도 은행 계좌는 없어도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스마트폰도 이제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돈 쓸 여유가 되면 스마트폰도 자주 바꾸는데 그게 아니면은 어떻다.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주기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게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다. 특히 최근 들어서 그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코스피 주가도 빠지려고 하고 있다. 근데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하고 미국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있을까?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의 궁금한 상황이에요. 뭐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찾아본 얘기 들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데이터로 보면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게 맞는데 결국은 지금 비트코인이나 주식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미국 주식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도미노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 경제는
무너질 때 전 세계가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부터 이렇게 쭈르르 이렇게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해요. 근데 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해서 다른 국가들이 100% 바로 무너진다, 이런 얘기는 또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한국이 먼저 무너지고 나서 이런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지금 한국은 경제가 이미 망가지기 시작한 게 확실히 뚜렷하게 주가로든 실질 경제, 실물 경제로든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데, 아직까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래도 건재하게 버티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란 도미노 앞에 또 다른 도미노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개발도상국이나 중국 이런 데였는데, 이런 데들 무너지고서부터 그 영향 받아서 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유럽이나 여타 다른 GDP 높은 국가들이 무너질 거고, 마지막에 미국이 무너지는 이런 식으로의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때가 정말 끝인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스타트를 끊는, 선진국에서 한국이 스타트를 끊어서 지금 쭉 이제 도미노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블룸버그랑 데이터 스트림, 골드만삭스의 데이터를 참고해 보면 지금이 1928년, 즉 미국 대공황 이래로 가장 가파르게 올라갔대요. S&P 500이. 미국 주가 지수가 거의 이제 1년이면 1년 동안 이렇게 요 정도의 흐름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요 선 안에서 움직인다 그래요. 근데 지금 2024년에 주가가 올라간 추세는 거의 미국 대공황 이래로 가장 최고다 싶을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가파른 상승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반대급부의 하락이 나오는 법이에요. 뉴턴 제3법칙이 뭡니까? 작용 반작용의 원칙이죠. 주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적게 오른 종목은 적게 떨어지고 많이 올라간 종목은 많이 떨어지게 돼요.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경제 위기도 크게 오고요. 주가 지수가 적게 올라갔을 때는 경제 위기도 작게 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IMF,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미국의 대공황이나 닷컴 버블 때 보면은 다 주가 지수가 수직으로 상승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제 또 S&P 500 미국 주가 지수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사실은 주의해야 될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요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옛날보다는 많아졌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시기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경제 어렵고 다 안 좋은 거 맞는데 뭔가 시장이 오르는데 나만 돈 못 버는 느낌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실제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JP모건의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S&P 500 주가 지수는 계속 이제 지금 우상향을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소비자들의 투자 성과는 갑자기 이제 하반기를 기점으로 갑자기 투자 성과가 별로 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2015년 이후로 개미가 최악의 실적을 보이고 있대요. 지수가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이렇게나 못 낸 적이 없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100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승장이면 100종목이 다 올라가야 정상인데, 지금 100종목 중에 극히 일부의 종목만 상승하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식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을 잘 샀던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있는데, 그 주식을 못 산 사람들은 오히려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은 본전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이 느끼는데도 돈을 못 번다라는 건 정상이에요. 지극하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돈 못 벌고 있는 시장인 게 오히려 정상이라서 연초 이후로 수익을 거의 못 냈대요. 여러분들 계좌는 지금 어떠신가 궁금한데, 아마 이제 높은 확률로 연초 대비해서 계좌가 크게 안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통계적으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더군다나 한국 주식이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미국 주가 지수가 고평가가 됐다라고 하는 데이터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 대 글로벌 이제 주가 지수의 상대 평가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니프티 50 버블, 닷컴 버블 전에 니프티 50 버블이라고 해서 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버블이었던 순간이 있고, 이때가 닷컴 버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미국의 주가 지수가 이 정도의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주가 지수가 글로벌 주식 대비해서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비싸게 많이 올라왔대요.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입니다. 25%의 비중을 이제 미국 경제가 차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 경제의 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주식 시장의 6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다? 전 세계 경제의 4분의 1이면 주식 시장도 4분의 1 정도 규모여야 되는데, 주식 시장은 거의 전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를 토대로 보면 어떻다? 전 세계의 돈이 지금 다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주가 지수를 과도하게 버블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미국 대공황 이래로 가장
주가가 비싼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에서 제가 왜 미국 주식밖에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버블의 끝에 달할수록 단기 투자의 수익률과 단기 투자에 대한 기간은 더더욱 짧아지고 높아지는, 즉 오늘 사면 바로 내일 수익 나고 오늘 사면 바로 내일 10% 20%씩 먹는, 누구나 다 투자를 쉽게 생각하는 이런 시국이 바로 지금 같은 시국이에요. 왜 그러냐면 버블이 정점에 달하면 달할수록 단기 투자의 기회는 정말 많아지고 단기 투자의 수익률 또한 더 개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투자만 제가 하시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라는 신호는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표는 이제 글로벌 매크로 펀드 매니저들이 보는 지표인데 헤비 트럭 세일즈라는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형 트럭 판매량을 보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 지표가 이 파란색 선이 경제 침체 구간이에요. 리세션이라고 써 있죠. 파란색 이 막대 구간이 경제 침체 구간인데 1967년부터 현재까지 쭉 보면은 이 대형 트럭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경제 위기가 터져요. 주가가 폭락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 대형 트럭 판매량이 갑자기 급감하면서 2000년에 닷컴 버블 터졌죠. 대형 트럭 판매량이 고점에서 떨어지면서 뭐가 터져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그리고 이때도 대형 트럭 판매량 줄어들면서 코로나 쇼크 터졌죠. 즉 대형 트럭이 판매량이 줄어들면은 어떻다? 뭔가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주가가 붕괴되거나 위기가 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현재도 대형 트럭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갑자기 급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가 중요하잖아요. 대형 트럭 판매량 주가랑 뭐 경제랑 무슨 상관이냐? 당연히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주가도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당연한 얘기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기업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실적이 줄어드니까 주가가 빠지는 건 당연지사예요. 근데 대형 트럭 판매량이 이게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형 트럭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물건 실어 나르는 거잖아요. 그중에 큰 트럭들은 큰 물건들을 실어 나르겠죠. 근데 이 큰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게 다 원자재나 아니면 시멘트 뭐 이런 이제 경제가 활발할 때 대형 트럭도 바빠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많이 싣고 왔다 갔다 한다.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서 뭔가 물건을 많이 사니까 대형 트럭이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트럭이 시멘트를 많이 옮기고 다닌다. 그게 무슨 얘기냐? 건설할 일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신규로 착공하고 건설할 일이 많다라는 건 경제가 건설 경기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경제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대형 트럭 판매량이 줄어든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대형 트럭의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건 현재 대형 트럭의 일감이 줄어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형 트럭 판매량이 급감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경제 위기가 오는데 언제부터 올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게 감소하고 나서 급감하기 시작하고 몇 달 지나고 나서 터지거든요. 아직까지 여기 정도 수준까지 왔는데 일단 경제 침체의 트리거 수준까지는 왔지만 보통 조금 더 떨어지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코로나 쇼크 때 수준의 가파른 정도 수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경제는 뚜렷하게 악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건 확실한 팩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리학적인 차트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변곡점 가격대를 좀 잡아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69K 정도 수준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셔도 된다. 단기적으로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들었었던 때가 비트코인 40K 정도 부근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큰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박스권 구간에 왔죠. 그래서 이 물리학적 중요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중기로는 비트코인이 95K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이고요. 장기로 봤을 때는 150K 정도 수준, 요 부근에서 이제 물리학적 중요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 파동을 힘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여기쯤에서 이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변곡점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는 경제 위기가 만약에 2025년에 터진다고 한다면 많이 올라가봐야 150K 내에서는 결론이 나요.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95K 부근에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한 파동 정도 더 상승해주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요 변곡점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변곡점을 맞고 떨어지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를 다시 하고서 날아갈 수 있느냐를 지켜보는 게 좀 관건일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18,800포인트를 안착하고 돌파를 해줬을 때 주가의 강세가 유지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것도 물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봤을 때 17,300포인트 부분이 깨지게 되면 상승 흐름이 깨지기 시작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중요 가격대 잡아드린 부분들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좋은 상황이 됐든 어려운 상황이 됐든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같이 타개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같이 한번 어려움 이겨낼 뿐만 아니라 좋은 기회도 같이 포착해서 이제 투자의 기회, 투자의 위기 이런 것들 잘 파악해 나가는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저 경제양김BB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게시글 하단 유튜브 프로필 링크, 유튜브 게시글 본문 이렇게 보시면은 바르미츠바 입문과정이라는 요 링크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 이제 11월까지만 하고 진짜 종료를 합니다. 이제 입문과정이 요번에 개편이 될 거라 요거 없어지기 전에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수강료를 11만 원밖에 안 받는데 이것도 100% 다 환급을 해드려서 실질적으로 무료거든요. 그럼 무슨 강의를 해드리냐? 경제 분석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는지 좋아지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경제를 선행해서 주식 시장보다 더 선행해서 경제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알려주는 지표들 알려드리고요. 차트 강의, 월가에서 짧은 시간 동안 떼돈을 벌어들인 투자자의 투자 노하우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공 투자 마인드셋, 요 세 가지 내용을 강의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1577-0471로 입문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요 관련된 내용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